그래서 이거에 참여했던 대학원생도 있어요. 뭐 다른 저자로. 근데 그걸 가지고 그러면 좀 죄질이 안 좋네요. 그럼 재질이 안 좋은데. 네이버에서 CYJ7 땡땡님이 이거 진짜 그게 뭐 막노동판이라도 가서 일해라 이놈아. 이런. 이런 댓글이 많아가지고 저는 추석을 미리 경험한 느낌이었어요. 가자! 듣다 보면 빡이 치고 보다 보면 목이 막히는데 사이다를 안 주는 본격 고구마 섭취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뭐야? 아이 이게 말이 됩니까? 저비용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산해수공업 방송입니다. 뒤에 것도 읽어주세요. KBS 기사에 누리꾼 여러분이 댓글로 남겨주신 분노 질질 공원 딱 받아드릴게요. 4차 언론혁명은 과학입니다. 사이언스! 반갑습니다. 저는 댓글 읽어주는 김기화 기자님. 오늘 방송도 보시다가 들으시다가 이 방송 얘네들 그래도 괜찮다 재밌다 들을만 싶으시면은 좋아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언론개혁에 작은 힘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입에 뭘 물고 말죠. 말을 못해 그래서 기자들 아무도 안 해. 정말 무례하게 말죠. 알고 보니까 지금까지 기자들 이거는 강병수만 했다. 저도 했어요. 했어? 저는 원래 안 했어요. 선배는 원래 안 했어. 내가 오늘 한번 안 해봤어. 근데 정말 안 하는군요. 그 선생님처럼 이렇게 내가 오늘 한번 제 옆에 지금 강병수 기자가 없죠. 어디 강병수 갔어요? 기자가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건방진 무슨 일신? 일신상의 이유가 있어. 왜요? 또 그리고 오규정 기자도 오늘 못 올 뻔했어요. 오 기자 오늘 왜 못 올 뻔했는지 자기 소개 함께 얘기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목미 얼더미 목미 얼더미 마더더미 오규정입니다. 얼굴은 더더. 야근하다가 와가지고 야근하면은 사건 사고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데 원래는 밤 늦게 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초저녁 때 저희가 6시 출근하잖아요. 근데 6시 출근부터 녹화 시간 사이에는 별로 할 게 원래 없는데 오늘은 뭐가 제보가 되게 많아요. 사건 사고 제보가. 근데 좀 전까지 있었던 게 그 평택의 한 편의점에서 손님이랑 그 사장님이랑 싸우다가 손님이 열받아가지고 자기 승용차로 편의점을 들이받아 버렸어. 그 지금 그 편의점 안에 승용차가 들어가 있어요. 차를 아직 못 보내온 상태야. 네,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인지. 네, 조금 더 취재 지금 해봐야 되는데 지금 후배가 지금 기사 쓰는 틈을 타서 제가 왔습니다. 녹화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편의점에 이렇게 차를 돌진하면 안 돼요. 돌진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박 작가님. 김기아 기자님이 싸주신 쌀국수와 정 기자님이 사주신 커피로 배를 채우고 온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선배들이 시켰지. 작가입니다. 그런 거 시키지 말라니까. 안 시켰어. 이런 거 시켜. 자, 이런 거 제일 싫어합니다. 이런 거 시키는 거. 주접 떠는 거 제일 싫어요. 자, 다음 정민호 기자님. 안녕하세요. 정현욱입니다. 네. 정민호 기자는 이제 뉴스광장 앵커를 이제 마치고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셨어요. 어떠셨어요? 한 주 동안 해봤는데. 지옥에서 보낸 한철.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야 돼서 근데 습관이 안 됐으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저녁엔.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 자고. 그렇습니다. 자, 저희는 그 로고 듣고요. 그 일부 코너죠. 무친 뉴스 브리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구독자 여러분 편식하지 말고 건강하시라고 고구마 먹여드리는 방송 대들기가 마음에 든다면 좋아요 버튼을, 꾸준한 고구마 섭취로 건강해지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사이다가 먹을 때는 마실 때는 시원한데 이빨 썩어요. 자주 먹으면 좋지 않아. 고구마를 좀 먹어줘야 사이다가 시원하게 느껴지죠. 그렇죠. 오늘은 또 어떤 걸 준비했냐 기대가 되시죠? 자, 다이나믹 코리아. 한국은 정말 시끌시끌한 나라입니다. 정말 요거 하나 끝났나 싶으면 저게 또 터지고 계속 그런 상황인데
그 쏟아진 뉴스의 홍수 속에서 저희가 이 약간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뉴스를 정리를 해드립니다. 묻힌 뉴스 브리브리 브리핑. 브리핑. 네, 첫 번째 묻힌 뉴스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요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천인 계획 들어본 적 있으시죠? 천인 계획에 국내 과학자가 포섭이 됐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하나 보시겠죠? 자, 제목은요. 자율주행 권위자 중국의 포섭. 카이스트는 핵심 기술 유출을 방치했다 이런 기사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이 그 정리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카이스트 교수가 있어요. 한 카이스트 교사인데 이분이 요즘에 가장 핫한 자율주행차 뭐 테슬라니 뭐 현대차에서도 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하고 만들고 있는데 자율주행차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뭐냐면 앞차와 나와의 거리를 계산하고 주변 장애물이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센서예요. 근데 이게 레이다 아니야. 라이다예요. 라이다. 이 라이다 기술이 아니라 이제 자율주행차가 이 한 대만 다니는 게 아니잖아. 여러 대가 다닐 거 아니야. 그럼 다 라이다를 쏠 거 아니야. 네. 그럼 라이다를 서로 쏘니까 이게 간섭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없애주는, 이걸 상쇄시켜주는 그런 기술의 특허를 이분이. 엄청 중요한 기술이네요. 그런 핵심 기술, 이거에 대한 핵심 기술을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앞으로 자율주행차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기술 수 있는데 이분이 이 관련된 거가 이제 카이스트에 이게 지금 연구 성과가 있는 건데 네. 중국으로 2017년에 건너간 거예요. 이게 왜 건너가냐면 갈 때는 이제 카이스트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여기서 중국의 천인 계획 1000 탤런트 플랜인가 뭐 그래가지고 1000명의 과학자랑 굉장히 많은 과학자 똑똑한 사람들을 중국이 이제 키우겠다. 기술을 네. 뭐 이렇게 흡수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거기에 이제 본인이 참가를 하셔가지고 네. 1년에 3억 원씩 받으시면서 또 연구비도 또 굉장히 수십억 원을 받으시고 그분은 그럼 이중으로 돼 있는 거예요? 카이스트도 저기 있고 저기 있는데 중국에도 여기선 연구만 하셨는데 이걸 이제 중국에서 이걸 연구를 해서 논문을 내가지고 중국이 이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저작권? 그러니까 저작권이 특허권이 뭐 그런 거죠. 두 개가 있는 거네요? 그 양쪽 국가에서 근데 이게 소유권은 네. 이게 또 다른 게 소유권을 중국이 가져간 게 아니라 상시 사용권? 그러니까 늘 중국이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특허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실사용권을 중국이 가져가게. 그래서 이거를 대해서 검찰이 기술 유출 및 영업 비밀 구개 누설 등의 혐의로 이 교수를 구속했습니다. 그래? 구속됐어요? 네, 구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지한 사건인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웃기는 사건이 아니라 이런 사건입니다. 아셨나요? 사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사실 이 자동차 판매를 그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가지고 우리나라 그 국내 차들이 뭐 현대차도 그렇고 되게 이 자율주행차나 전기자동차 이런 거에 굉장히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데 이런 거 핵심 기술이 그냥 나갔다라고 검찰이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사건입니다. 네.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네. 저도 처음 들었네요. 네, 처음 보는 많죠. 그래서 이게 댓글이 이게 뭐 교수님이 잘못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댓글이 있습니다. 여기 정유럽 기자님 먼저 교수님이 잘못 없다는 입장의 댓글 좀 주시죠. 네이버에 위시 땡땡땡. 이야 돈을 얼마나 지원을 안 해줬으면 3억 받고 팔았겠냐 눈물 난다. 그게 포인트다. WLSG 땡땡님이 자본주의 시대에 자본주의적인 인성을 갖추는 게 왜 잘못이냐?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인재한테 1년 3억도 못 챙겨줘서 유출을 시킨 국가랑 대학 잘못이야. 네, 국가와 대학 잘못이라기보다는 지금 정유럽 기자의 얼굴이 카메라에 잘 안 나오고 있다고 해서 이건 모두 선상원 기자의 잘못이다. 선상원 기자가 그 잘못을 바로잡으러 오겠습니다. 너무 어리네요. 너무. 뭐 가려. 안 돼요. 안 돼. 근데 지금 상한가에서.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 돈 받고 기술을 판 게 뭐가 잘못이냐? 3억 원을 안 줘서 우리나라에서 돈을 안 줘서 이 교수가 힘들게 이렇게 한 거 아니겠느냐? 자본주의 국가인데 돈 많이 주는데 팔면 되지. 약간 이런 논리신 거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또 반대하는 댓글도 있어요. 이거는 오기정 기자 읽어줄래요? CHOC 땡땡님이 공산주의 중국이 시도한 일인데 왜 자본주의 인성이라고 얘기하죠? 개인 이기주의라는 표현이 적당할 듯. 그럼 남의 나라에서 돈 주고 기술 빼오려는 공산주의 중국은 무슨 인성인가요? 자기밖에 모르는 개인 이기주의를 자본주의로 바꿔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에서 블레이즈 20님이
저들은 기술만 빼가니까 문제죠. 저만큼 돈을 주는 대우가 가능한 것도 단기간이라 가능한 겁니다. 네.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게 이 사람들이 나쁜 거는 그냥 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런 요즘에 약간 빨갱이. 지적 게으름이랄까요? 약간 지적 귀찮음?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공산주의로 퉁쳐. 일단 망한다 그럼 베네수엘라. 빨갱이. 뭐 의사 얘기하는 정원 사람들. 늘리자 그러면 공산 독재. 그렇죠. 의사 정원 늘리자고 하면 공산 독재 그런 거죠. 뭐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겸직 금지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도 KBS도 겸직 금지가 있어요. 김기화가 뭐 나가서 유튜브 만들어가지고 돈 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겸직이니까 10원 한 장 벌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카이스트 교수를 하면서 다른데 겸직하면 안 되는데 예외 규정이 있어요. 타업 신고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다른 걸 하고 싶으면은 신고를 하면 돼. 근데 이분이 신고도 안 하고 그냥 개인 자격으로 그냥 2017년인가에 이제 중국에 가가지고 이제 그 카이스트의 교육 프로그램을 약간 이제 알려주는 차원으로 중국에 연수를 갔다가 거기에서 중국에 콜을 받고 본인이 개인 자격으로 1년에 2억 9천인가를 받기로 하고 개인적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중국에서 논문을 발표한 게 카이스트에서 이미 갖고 있는 기술이었기 때문에 기술 유출에다가 영업 비밀 국외 누설 혐의로 구속됐다. 그렇죠. 이런 겁니다. 3억이 뭐 그러니까 기술 값으로 3억을 받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천인 계획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3억 받고 기술을 판 건 좀 다른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매년 3억을 받기로 하신 거예요. 이분은. 거기서 계속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래서 이거에 참여했던 대학원생도 있어요. 뭐 다른 저자로. 근데 그걸 가지고 그러면 좀 죄질이 안 좋네요. 그럼 죄질이 안 좋은데. 근데 이거를 이제 자본주의 시대에 자본주의적 인성을 이건 자본주의적 인성이 아니라 이거는 그러니까 다 함께 연구한 그 성과물을 본인이 영달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이스트에서 겸직 금지 못하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분이 본인이 뭐 월급을 받긴 하지만 그분이 만든 연구 성과가 본인 혼자만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쵸. 사실 그 대학과 연구진의 것이고 또 그 국가의 것이기도 한데 이거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버렸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그 스파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그냥 이제 과거에 이제 전쟁 치를 때 스파이에서 더 확대해서 지금은 기술 유출하고 해외로 빼돌리고 이런 것까지를 다 산업 스파이라고 부르고 그거를 우리나라는 이제 국정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주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거의 산업 스파이에 준하는 행동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왜 산업 스파이가 이렇게 엄중한 국가의 문제가 되냐면 정말 나중에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도 있는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기술을 다루고 있기 때문인 거고 이게 국가의 명운을 결정하게 되는 그런 핵심 기술들인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아까 뭐 겸직 얘기도 했지만 이런 것 같아. 만약에 이분이 그냥 연구자로서 내가 중국에서 한번 내 꿈을 한번 뜻을 펼쳐보고 싶다. 그랬으면 그냥 중국에서 애초에 기술 개발을 했었으면 됐을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카이스트에서 사실 카이스트가 우리나라에서는 과학기술로는 최고의 영재들만 모인다는 데 아닌가요? 그쵸. 거기서 이제 공동의 연구진과 함께 뭔가 기술을 개발했는데 그것도 핵심 기술을. 그쵸. 근데 같은 내용으로 중국이 또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거는 뭐 그냥 단순히 왜 중국 가서 그랬어라고 할 문제가 자본주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작가님이 여기 네이버랑 다음 댓글 읽어주세요. 4페이지 위에. 네이버의 HOP3님이요. 고작 1년에 3억 받고 나라를 팔아먹냐라고 하셨고요. 다음에 다리7852님께서요. 국가의 잠재적 성장이 달린 핵심 기술을 3억에 팔아넘긴 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은 이게 전혀 문제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다는 거예요. 이 교수님. 왜냐하면 이 학교의 카이스트의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님인데 2017년인가 2018년에 그 뉴스레터가 있어요. 그 부에. 그래서 그 학부의 가을호 뉴스레터에 본인이 이 천인 여기에 계획에 참가했다는 내용이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올라와 있고 연구실 소개 책자 있잖아요. 우리 연구실은 뭘 연구하는 곳입니다.
거기에도 천안계획에 천인계획 선정됐다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 가서 이제 이 기술을 관한 논문을 쓴 게 문제 아니? 천인계획에 참여를 하고 돈을 받은 것부터 문제예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이런 기술 가지고 논문을 쓴 것도 문제고. 겸직금지 위반에다가 그렇죠, 겸직금지 위반. 그렇죠. 기술 유출까지. 그렇죠. 더 문제는 뭐냐면 카이스트, 그러니까 이게 원래 MBC가 이제 보도를 그 전에 했었거든요. 근데 원래 제일 처음에 한국경제가 이거 보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왜 보도가 된 경위가 내부 고발자가 청와대 청원을 먼저 올린 거예요. 관련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감사를 왜 안 하냐.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감사가 들어간 거죠. 과기부에서. 과기부에서? 네, 감사가 들어갔는데 문제 없다고 결론 내린 거예요. 과기부에서 이제 카이스트를 감사했는데 네, 감사했는데 이게 문제 없다고 해가지고 문제 없다고 하니까 2019년에 하반기에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국정원에서 이거 문제 있다고 이제 제보를 또 받아가지고 국정원에서 다시 조사를 하자라고 해서 다시 감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검찰이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MBC가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기사에서는 카이스트라는 게 안 나왔고 MBC가 이제 카이스트라고 이제 보도를 했는데 그럼 KBS는 뭘 했냐? KBS에 보도한 건 뭐냐면 카이스트가 이게 문제였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는데도 조치를 취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단 카이스트는요. 2017년부터 시작됐던 이 교수의 이런 행위를 몰랐다고 했어요. 학교도 사실은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다 학교 교재에도 나오고 본인이 다 뭐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 교수가 카이스트 감사실에도 이거에 대해서 천인 계획에 참여한 것도 알렸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이제 내부 이제 제보자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전혀 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계속 했는데 수사가 시작돼서야 카이스트가 문제가 있군요. 뭐 이런 거예요. 그 카이스트 감사실에서 뭐라고 하냐면 중국 과제 내용을 물어봤을 때 당시에는 라이다가 아니라 라이파이. 수사가 시작돼서야 알게 됐다던 카이스트. 이번엔 이 교수의 거짓말을 탓합니다. 당시에 이제 라이다 기술이 아닌 라이파이 기술이라고 그렇게 학교에 신고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사실을 얘기를 하지 않으신 거죠. 하지만 중국 현지 매체들에도 소개된 이 교수의 연구과제, 그리고 카이스트 소식지에서도 볼 수 있는 이 교수의 천인계획 참여. 카이스트의 부실한 대처도 비난을 피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르게 얘기했다. 라이파이라고 해서 내가 학교에 신고한 걸로 알았다. 그러니까 라이다가 아니라 라이파이인 줄 알았다. 그래서 교수가 거짓말했다. 뭐 이러고 있어요. 지금 지금 약간 폭탄 돌리게 하면서 누구 말이 맞는지는 좀 검찰 수사가 진행돼 봐야지 알겠죠. 근데 이게 지금 뭐 중국 현지 매체에도 다 광고가 이게 보도가 나오고 이래가지고 카이스트가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어쨌든 공대 교수님이 갑자기 구속되신 거네. 그렇죠. 다음에 Take Care of Earth님이 이런 기사는 나중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나중에 무혐의 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최준혁 기자가 지금 뭐 추가 취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뭐 안 될 수도 있지만 하여튼 뭐 앞으로 어떻게 결과 나오는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별일이 다 했네요, 그죠? 근데 중국이 요즘에 이렇게 전 세계에 이 기술을 다 빨아들이는 걸 많이 하긴 해요. 미국이랑 갈등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은 이런 천인계획 때문인 것도 있잖아요. 기술을 하도 많이 빼가니까. 그 천인계획이라는 거는 그러면 중국 국적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다 이렇게 스카우팅을 해서 뭔가 정부에서 그 기술을 관리하려고 지금 기획을 하는 프로젝트. 그렇죠. 미국을 이제 기술로서 미국을 이제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지금 막 인재 유출에 대한 미국의 걱정이 많고 이것 때문에 하여튼 돈도 엄청 많이 쓰고 있고 중국이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뭔가 대비책을 세워야겠네요. 세상은 이공계가 움직이는군요. 그렇죠. 문과는 뭐 움직이고 싶다. 문송할 뿐이죠, 문과는. 죄송합니다. 뒤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 줄이야.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라이다도 처음 들었는데. 라이다는 이 한심한 기자놈들. 이러다가 나중에 자율주행차 나오면 오 존나 신기하다. 이게 뭘까? 이거 안 불어나냐? 막 이런 분. 그리고 이제 1시간 공부하고 리포트하면서 다 아는 척하고. 그렇지. 기자들이 그런 거죠. 뭐 그래도 열심히 하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아이템은 우리 오규정 기자가 준비했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제목은 코로나19로 취준생이 잃은 세 가지라는 제목입니다. 취준생은 근데 사실 가지고 있는 것도 별로 없는데 네. 또 잃어버렸어. 또 잃어버렸어. 아니 근데 세 가지만 잃은 게 아니야. 진짜 좀
취준생의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정말 답이 없는 문제더라고요. 오늘 이거 하루 종일 기사를 봤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취준생들이 취업할 길이 막막하다. 이거가 다인데 기사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렇게 제가 예전에 공부하던 그런 것까지 생각해봤는데 이 사람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너무 걱정되는 수준이더라고요. 지금 사실 저 댓글 읽어준 기자들 구독자 여러분 중에서 뭐 자영업자도 계실 거고 뭐 직장을 다니는 분도 계실 거고 학생도 계실 거고 취업 준비생도 계시겠죠. 뭐 은퇴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런데 뭐 다들 힘든데 취업 준비생들은 지금 정말 뭐랄까 방법이 없달까?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 나중에 이분들이 그 이제 취업문이 좀 열려서 채용을 한다고 해도 지금 취준생들까지를 다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의 룸이 없을 거예요. 네. 일단 지금 취준생이 잃은 세 가지라는 기사에 대해서 세 가지가 뭔지 일단 정리를 좀 해주시죠. 취준생이 잃은 게 이제 세 가지인데 하나는 뭐 얘기했던 것처럼 취업을 잃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취준생들이 탈락이라도 해보고 싶다고 할 정도로 뽑질 않다고. 네, 아예 이제 뭐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들도 그렇고 거의 뽑지를 않으니까 취업할 기회 자체를 뺏긴 거예요. 그래서 취업을 잃었다.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스펙을 잃었다. 그러니까 취업을 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잖아요. 예를 들면 뭐 토익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외국어 어학 능력 시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시험들이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스펙을 쌓고 싶어도 쌓을 수가 없어. 근데 나중에 만약에 뭔가 채용 공고가 뜨잖아요. 그럼 거기 서류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 토익 점수가 없다. 그러면 못 넣는 거예요. 시험 자체가 없으니까. 토익 시험 만약에 내가 지금 점수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끌어올리려고 그거 열심히 공부할 거 아니에요. 이 기회에 토익이라도 봐서 끌어올려놔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토익 시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뭐 채용을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스펙과 실력을 갖추고 볼 수 있을지가 미지수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잃은 거는 만약에 내가 취업을 못하면 뭐 단기 알바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알바 자리도 없다. 그래서 알바를 잃었다. 그래서 세 가지 잃은 게 취업, 스펙, 알바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세 가지의 기회를. 여기 루리앱 댓글 우리 박은진 작가님이 쭉 인스까지 읽어주시죠. 누리앱의 연결 고리고리고리님이요. 2차 재난지원금 취준생들은 받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알바 다 끊겨서 구하기 힘들어짐. 채용 서류 배수 줄여서 서류 합하기도 힘들어짐. 시험 어학시험은 고사장 수도 많이 줄어듦. 인스티지에서 익명님이요. 취준생 울고 싶다. 취준생 있더라. 다 잘 버티고 있니? 9월 중순인데 이제 삼성밖에 자소서 못 썼어. 진짜 미치겠다. 이번 하반기에 취뽀할 수 있을까? 진짜 스트레스라고 하셨어요. 취뽀가 취업 포기이에요? 네, 취업 포기지. 이 보니까 중소기업이 40% 이상의 하반기 채용 계획이 없다 그러고 만약에 뽑는다 그래도 신입보다는 경력 위주로 채용한다 그러고요. 그리고 매출 상위 500대 기업을 조사했더니 절반이 하반기 채용 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미정이다. 지금 하반기잖아요. 그죠. 미정이라는 거고 계획 있는 절반도 이게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줄이거나 그러니까 채용하는 인원을 줄이거나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할 것이다라고 한 곳이 77.4%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열면은 그쪽으로 거의 쏠린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공채에서 뽑는 수를 아예 줄였잖아요. 그래서 신조어 중에 자소서 포비아라는 게 있더라고요. 자소서 포비아? 그러니까 자소서 쓰는 것조차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 써도 뽑는 수가 적으니까 서류에서 예전보다 많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만약에 뭐 10개를 넣었는데 10개 탈만 계속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탈락만 점점 안 쓰게 되는 그래서 내 스펙으로는 여기 되지도 않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약간 그 쓰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인스티지의 익명님이요. 입시는 그냥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긴장 떨린다 이런 건데 취준은 그냥 내가 지구에서 쓸모없는 존재 같고 그럼. 네이버의 아쿠아 땡땡땡땡님이요. 공공도서관 다녔었는데 코로나 이후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부모님과 마주치는 시간이 많아지니 눈치 보여서 죽을 것 같음. 이제 박은진 작가 주변에도 이제 취업 준비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죠. 네, 많죠. 어때요, 친구들은? 요새 좀 제일 힘든 게 밖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카페나 이런 데도 다 막히니까
밖에 나가서 공부할 수 없어서 집에서 하는데 뭐 좀 취준이 길어진 경우에는 이제 가족들이 같이 지나다니면서 보면서 엄마가 괜히 한숨 한 번 쉬면은 괜히 막 눈치 보이고 나 때문에 그런 거 같고. 네, 그런 거 같고 그래서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 더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 취준 때문에 힘들다라는 얘기를 좀 일부러 의식해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서로. 물어보지도 않고 뭐 어디 됐어? 뭐 요새 뭐 해? 이거를 잘 안 물어봐요. 그냥 그날 만나서 있는 얘기를 하거나 뭐 옛날 얘기하거나. 스터디는 어때요 분위기가? 스터디도 다 온라인으로 하고 있어요. 아이고. 이거 구글 미트 같은 거 전화로 하거나 아니면 온라인 카톡으로 하거나 뭐 아니면 카페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사람 볼 일이 많이 없죠. 네? 사람 볼 일이 많이 없죠. 근데 진짜 이렇게 탈락할 기회조차 없으니까 이게. 그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면 면접 기회가 사실 많이 없잖아요. 최종 면접까지 가볼 기회도 많이 없고 면접 자리에 앉아볼 그게 없는데 서류에서 다 떨어져 버리면 그 친구는 만약에 내가 최종까지 가면 그때 딱 이게 마지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경험할 게 없어진다는 게 좀 되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취준생들은. 이게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그 기회가 다시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 다음 세대가 또 오잖아요. 넘어가는 그러니까. 거죠. 그쵸. 그 친구들도 뭐 나이도 더 어릴 거고 그러면 이제 힘들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월급 받으면서 생활을 하지만 지금 취준생의 그 가족을 생각해 보면 취준생 정도 나이 되면 부모님이 퇴직한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주로 보통 뭐 동네 상권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도 2.5단계 시행하면서 거의 지금 문 닫을 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그러니까 가구 자체가 숨쉴 구멍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쉽지 않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 4차 추경을 하면서 미취업 저소득층 청년들한테 1인당 50만 원씩 지원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게 뭐 당장 지원은 어렵고 10월 달은 돼야지 아마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일회성이거든요. 근데 사실 10월에 한번 받아서 취준생 문제가 해결될 건 아닌 것 같고 지원을 조금 늘리든지 이런 대책이 좀 나와주면 좋겠는데 지금 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랬잖아요. 국민이 정부의 돈에 한번 맛을 들이면 빠져나오기 힘들다고. 국민은 한번 정부의 돈에 맛을 들일 것 같으면 떨어져 나가려고 하지를 않는다고. 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규정 기자가 파리쿡 댓글 좀 읽어주시죠. 몇 페이지죠? 6페이지 제일 밑에. 파리쿡 애효님이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승무원이 꿈인 딸이 있어요. 공부도 제법 잘해서 교환학생 다녀오고 졸업하니 24인데 1년째 항공사 채용이 없어서 한숨만 쉬고 있네요. 며칠 전에 당분간 항공사는 채용 없고 코로나 종식돼도 자기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될 거라며 다른 길 준비한다고 평생 꿈을 못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데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어요. 네. 최근에 이제 그 SNS에 올라온 사진이 좀 약간 슬픈 요즘 청년들의 모습인 것 같아서 항공사 이 채용 관련된 이제 스튜어디스, 네. 뭐 항공사 직원 이런 관련 서적이 있는데 이걸 이제 중고시장에 올리면서 한 번도 뜯어보지 않았다고 글을 나왔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른바 그 해밍웨이의 가장 두 문장으로 가장 슬픈 소설 쓰기에 아기 신발입니다. 한 번도 신어본 적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잖아요. 그거 같이 정말 참 보고 있으면 많은 청년들이 정말 찡하고 정말 정말 속 터지는 다 자기 이야기 같은 그런 사진도 올라와서 좀 인터넷에 많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또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이런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또 나이 제한이 또 많잖아요. 또 팍팍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더 이쪽에 꿈꾸시던 분들은 더 많이 뭐 좌절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암묵적으로 항공사는 딱 그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고 그 나이를 넘어가면은 지원을 하지 않는 게 약간 그냥 이 나이 넘었으면 하면 안 되지. 금물같이 돼 있으니까. 근데 그 1년이 그냥 통째로 날아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그 나이가 이제 간신히 걸려서 이번에 해봐야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예 닫혀버렸으니까 이분들은 진짜 답답하실 것 같아요. 참. 대학도 만약 이쪽으로 나왔으면 아마 이것만 보고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겠죠. 그렇죠. 그런 분은 맞죠.
자, 다음 댓글 우리 정유럽 기자가 2개 읽어주시죠. KBS 뉴스 홈페이지에 CMM님이 최저임금이 왜 청년들의 인턴 기회를 빼앗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대부분 무지한 백성들이 언제나 이해를 하려나. 아 최저임금이 문제다. 다음 댓글. 왜 나 이런 거 읽까? 하피님이 열정페이 인턴이 무슨 의미인가? 기업이 밥만 주면 스펙이란 명목하에 잡무 노예 부려먹는 시스템을 찬동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니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네. 그러니까 뭐 인턴 기회가 이제 없다는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신 것 같은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취업의 어떤 과정을. 너무 최저- 옛날에 하셨.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신가 그런 거 봐요. 있잖아. 막 감기 걸리면 콩나물국에 고춧가루 타서 소주 한 잔이랑 먹으면 낫는다고. 또 옛날에 대학 선배를 다 그랬어.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여튼 뭐 최저임금 때문이다. 최저임금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은 때문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것조차 이렇게 얘기하면서 약간 그쪽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되게 그러니까 이번엔 많더라고요. 지금 최저임금 때문에 기업들이 인턴 채용을 안 한다는 그쵸. 착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이거는 조금 억지인 것 같고. 다음 댓글 제가 읽어볼게요. 네이버의 ARAG댕댕님이 야, 더 살기 힘든 것도 많은데 생각 차이지. 내 생각에는 뭐 정보가 검색하면 나오는데 뭐가 힘들다는 건지 이 모르겠다. 근에 이제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 그게 정치니까. 그렇죠. 너만 힘드냐? 나도 20대 때는 쇠도 씹어 먹을 나이에. 그렇지. 여러분 이거 답이 없습니다. 이게 다 배우는 거라 생각하고 참아야지. 뭐 방법이 없습니다. 뭐 그런 거죠. 김무성 이 무대 말고. 아유, 근데 오히려 다양한 취준생들이 막 나만 힘들어요라고 하지 않잖아요. 사실 그치. 오히려 더 말이 없잖아요. 그냥. 취업 취준생 분들은 정말 와 이게 진짜 근데 이게 속으로 내 참고 탓인가 보다, 그냥. 곰다가 정말 한번 터질 것 같아. 난 너무 걱정돼 정말. 그러니까 요 리포트에 사례로 제시된 또 다른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본인이 연기자 배우 지망생인 거예요. 그래서 연극 무대나 이런 데서 자기의 꿈도 이렇게 펼쳐가면서 거기는 이제 돈이 안 되니까 단기 알바 같은 걸 이제 하는데 알바 자리도 요새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가족을 그러니까 부모님을 좀 부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진짜 취준생만 힘든 게 아니라 취준생이 힘듦으로써 모두가 다 힘들어지는 그런 케이스인가 아닌가 싶어요. 아 근데 좀 있으면 또 추석이잖아. 물론 이번 추석에는 뭐 많이 모이지 않는 거를 좀 권장하고 있긴 한데. 아니 요새는 어른들도 어렵기 때문에 추석 때 뭐 서로 그렇진 않겠죠. 야, 이제 그러지 마시죠. 그러지 마시고 물어보지 말고. 근데 이런 분도 있습니다. 여기 댓글은 우리 오구준 기자 읽어줄래요? 네이버에서 CYJ7땡땡님이 이거 진짜 눈을 절대 안 낮추는 본인들의 문제도 생각해봐야 함. 눈이 꼭대기에 올라가 있으니 일할 곳이 없지 사람 못 구하는 데 많다. 뭐 MB 수준이네요. 그게 뭐 막노동판이라도 가서 일해라 이놈아. 이런. 이런 댓글이 많아가지고 저는 추석을 미리 경험한 느낌이었어요. 100몇 명의 어른들이 랜선 추석 100여 명의 어른이 댓글로 고난의질을 존나게 하는. 어떤 분 뭐 농사 지어라 내려가서 농사 지어라. 그냥 갑자기 기술이라도 배워라. 나도 농사 짓고 싶다고 땅 있어요 땅 이러지. 땅 주시던지요. 예전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광화문에서 이제 농성할 때 많은 분들이 제 주변에서도 막 엄청 욕을 했거든요. 근데 세월호 유가족들이 광화문에서 농성을 하는 게 본인의 일상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거든.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도 그냥 싫어하고 불편하고 욕을 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취준생들이 힘들어하는 이 여러 가지 호소가 라떼는 이분들의 일상에 도대체 무슨 피해를 줬길래 아무 영향도 안 그냥 듣기 싫으면 귀를 막거나 눈을 가리면 되잖아. 그거 안 보면 되잖아. 근데 왜 화를 내는 거야? 이런 분들 너무 많아.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댓글을 좀 골라서 가져온 거지 정말 진짜. 상처 주는 말. 원래 이렇게 익명의 뒤에 숨어서 댓글로 이제 악플이라고 하죠. 이렇게 막 쓰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상처받는 청춘들 생각하면 너무 지금 시대가 너무 지금 가혹한 것 같아요. 좀 슬픈 게 막 옛날에 어렸을 때 꿈을 크게 가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약간 친구가 잘 돼도
칭찬조차 할 수 없는 되게 막막한, 그러니까 누가 됐다고 하면 진짜 축하해 이게 아니라 속으로 계속 내 생각만 하는 거. 난 어떡하지? 약간 이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 없을 만큼 되게 갑갑한 상황이니까 꿈은커녕 약간 친구들끼리도 다 같이 잘 돼서 식사하면서 진짜 기분 좋게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박한 꿈만 놔둘 정도로 되게 갑갑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참 이런 댓글도 보면서 이분들은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주변에 이렇게 취업 준비생분들 많이 계시고 본인이시거나 하면은 그러니까 어른들이 막 그냥 취준생들 옆에 있다고 해서 뭐 이 라떼는 말이야처럼 뭐 눈을 조금 낮춰서 가봐라. 약간 이런 거 괜히 모르시면서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그냥 모르고 가만히 계세요 그냥. 말하지 마세요. 그런 말 안 하는 게 사실은 더 도와주시는 일이 아닐까. 박인 작가가 지금 이제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우리 댓글 읽어준 기자들을 이제 보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3, 40대나 4, 50대 이런 3, 4, 50대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20대 취업 준비생들한테 어떻게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나요? 일단 베스트는 이런 이상한 말 하지 말고 가만히 계시는 거가 좋을 것 같고. 무관심? 아니요. 그런 거라기보다 되게 자존감이 저 여기서 잃어버린 거 3가지라고 하는데 가장 크게 잃어버린 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인 것 같거든요. 취준생들이 본인에 대한 믿음이 너무 없어지고 약간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냥 뭐 너 되게 괜찮다라고 그냥 그런 위로의 말 정도만 해줘도 그냥 되게 기운이 날 것 같은데 굳이 막 이렇게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그냥 좀 그냥 응원해줄 수 있는 너대로 괜찮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방송 보시고 계시는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도 하여튼 어떻게든 이 악물고 하여튼 잘 버텨내시고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모두가 지금 다 이 어두운 터널을 지금 가고 있는데 제발 개천절에 또 뭐 집회를 하신다고 뭐 이게 대규모로 모이는 거 뭐 하지 마시고. 우리 또 민경호 아저씨가 올렸대요. 뭘 또 올렸어? 검은 옷 입고 모이자고. 검은 옷 입는 거 괜찮아. 검은 옷 입고 집에 계시면 됩니다. 아니 모이자고 막 비장하게. 모이지 마세요 지금. 태극기 대신 검은 옷을 입고 모이자. 아니 그냥 검은 옷은 좋아. 또 열받았다. 검은 옷을 입고 집에 계시고 이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 진짜 무슨 뭐 정말 생계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쌀 사러 가고 이런 건 해야죠. 해야지. 그거 말고는 최대한 좀 줄여서 일단 이게 조별과제 진짜 이게요. 자 단체 줄넘기라고 하잖아요. 정용 그 청장이 이제 다 지금 몇 천만 명이 지금 단체 줄넘기 하는데 막 자기가 막 늦게 뛰고 이런 자꾸 지금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다 빨리 코로나 빨리 좀 그나마 좀 나아져야 좀 뽑고 그러게요. 경기 살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우리 조심해서 취업 준비생들도 이제 좀 꿈과 거리두기를 조금 멈출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로고 듣고 2부는 여러분 강병수의 경수가 간다 아시죠? 경수가 간다가 아니라 다른 게 간다, 다른 문이 간다로 준비했습니다. 로고 주세요.